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6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에 발생한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식용곤충 산업이 생각보다도 그 성장이 매우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2020년 곤충 산업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 곤충 판매 규모가 41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식용곤충이 52.6%인데 왜 제가 생각보다도 성장이 더디다라고 평가하는지 잠시 후에 뉴스 인사이트 코너에서 국내 식용곤충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식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작년 한 해에 가구당 월 평균 식료품비 지출에서 이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이 두 가지 항목은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외식비는 7.4%나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달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배달도 외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나 감소했다는 것은 많이 감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중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는 무려 49.1%로 사상 최대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20년 작년에는 43.8%까지 낮아졌습니다. 무려 5.3%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은 약 3% 정도씩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품 소비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소식은 정부가 올 연말이면 공유주방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공유주방제도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공유주방은 주로 어떤 데서 사용을 합니까? 배달식 업체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배달식의 가장 큰 문제, 관리의 사각이 뭐냐면은 위생관리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배달식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공유주방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배달식의 위생관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미 민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유주방 제도가 내년부터는 더욱 활기차게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쪽지 처방 차단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쪽지 처방이 뭐냐면은 의료인들이 특정 질병에 이 제품 먹어보세요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데 아예 그 제품 이름을 적어주는 거, 그걸 쪽지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우선은 뭐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어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자진신고해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제재가 더 가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제일제당 소식인데요. CJ제일제당이 닭가슴살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CJ제일제당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한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는 뉴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식용곤충 시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곤충을 먹기 시작한 거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동양에서는 뭐 중국에서 이 기원전 수십 세기 전에 벌써 매미와 벌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서양에서도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 그러면은 바로 자연 벌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먹었다. 이런 이제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오래전부터 메뚜기는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메뚜기 볶은 저 반찬, 그게 밥 반찬, 저 도시락 반찬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인류에게 곤충은 오래전부터 먹이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곤충을 인류가 오래전부터 먹어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식용곤충이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이유고 하나는 영양학적 이유입니다. 환경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식용곤충을 키우는 데는 온실가스가 거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친환경적인 식품이다 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 영양학적으로는 뭐냐면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대신에 단백질 식품원으로서 바로 이 식용곤충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식용곤충 산업은 현주소가 어떻냐? 농식품부가 이제 작년 2020년에 곤충 산업 실태 조사를 했는데 곤충 판매액, 전체 곤충 판매액이 414억 원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식용곤충이 52.6%,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용이 22.5%, 그리고 또 뭐 학습용, 뭐 이렇게 애완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식용곤충 산업 성장이 생각보다 더디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 한 해에 사료용 곤충은 판매액이 22.5%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식용곤충은 작년에 12.5%나 감소를 했어요. 이건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사료용 곤충은 판매가 증가했는데 식용이 줄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 52.6%를 차지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214억 원쯤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용곤충 판매액이 2015년도에 얼마였냐면 60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향후 5년 후에 2020년이 되면은 1,000억 원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2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망과 실제 저 시장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죠? 정부가 이렇게 뭐냐면은 식용곤충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에 곤충산업법을 만들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법도 시행이 되고 막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재정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4억 원밖에 안 됐다. 예상에 뭐 절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왜 우리 식용곤충 산업이 그렇게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성장이 이렇게 더딘가에 대해서 정책 당국인 정부가 한 번쯤은 스스로 짚어볼 타이밍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름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름 특미, 여름 특시 콩국수를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해먹는 레시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